방쿤입니다. 이번 컨텐츠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결국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오래 걸렸죠? 그리고 이미 다른 유튜버들이 많은 점들을 이미 리뷰를 했을 텐데,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이 컨텐츠를 다루는 이유는 제가 느낀 바가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 3개의 기종을 제가 갖고 다니면서 한 달 정도 사진 촬영을 했던 결과물을 기반으로 직접적인 사용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진만 리뷰를 할게요.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프로로서의 리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한 11년 경력의 사진 경력과 그리고 5년 정도의 스마트폰 사진 강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얼만큼 사진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7가지 주의사항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동일한 환경에서 동시에 촬영했습니다. 사진과 사진 사이의 촬영 간격이 채 3초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최대한 비슷한 부분을 확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부분 비교는 원본 크기 그대로 잘라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본 1대의 크기 있죠? 그 원본 1대의 크기에서 지금 보이는 영상의 크기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확대해서 보이는 사진들은 원본을 확대해서 보는 것과 동일하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영상으로도 최대한의 화질을 전달해드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사진은 고효율성 촬영을 했어요. 우선은 아이폰의 모든 정보를 곧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HEIC 컨버터로 PNG 변환했습니다. JPG와 다르게 좀 더 고화질 이미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담아냈고요. 다만 이 리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과 리뷰입니다. 그리고 본 리뷰에서 영상은 비교하지 않고요. 또한 애플 프로로가 공식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핸드폰에서 바로 촬영한 원본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This is the English notice. So, please check in.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장의 사진을 이어붙였습니다. 이 앞으로 이 화면 안에 3장의 사진이 딱딱딱 붙어 있을 거예요. 왼쪽부터 11 프로 맥스, 12 프로, 12 프로 맥스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진이 나올 거예요. 11 프로 맥스, 12 프로, 12 프로 맥스입니다. 참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만 웬만한 상황에서 차이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일단 보실게요. 자, 왼쪽부터 오른쪽 이 3개가 다 다른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 크기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럼 확대해서 보면 차이가 좀 날까요? 실제로 두 부분 정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운데 쪽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작은 글씨들과 그리고 간판이 디테일들 덕분에 제가 조금 비교를 해보고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봐도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11 프로 맥스 쪽의 선예도, 선명도가 조금 더 뛰어나다고 느껴질 정도로 조금 결과물이 좀 저도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자, 이쪽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봐야 이게 이제 원본 크기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우건설 글씨 3개 기종 모두 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쪽에 있는 이 날카로움들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즉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해 떠 있을 때 찍으면 3기종 모두 큰 차이가 없어요. 자, 다음 사진들도 계속 보시죠. 역시나 이 정도 크기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정도 크기라고 말씀드리냐면 저희 사진의 용도가 대부분이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바로 감상하시는 용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 용도로는 사실상 뭘 써도 요즘은 큰 차이가 안 보여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 역시 두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여기는 제가 이 터널 쪽에 까만 부분이랑 이제 양쪽에 글씨들이 좀 써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이쪽 간판 보실까요? 오토바이 진입금지, 오토바이 진입금지 쪽을 보시면 그죠? 요거는 근데 뭐 초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가렸고요. 역시나 날카로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런 전화번호나 간판의 경우도 보통 그렇고요. 그래서 아직은 11 프로 맥스와 12 프로, 12 프로 맥스의 큰 차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요거도 한번 보실게요. 이 정도 크기로 한번 3개 비교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때마다 좀 여러분들도 의구심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11 프로 맥스가 생각보다 되게 선명해요. 12%나 12 프로 맥스에 비해서 특별히 떨어지는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뒤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진만 촬영하시는 분들은 11% 정도 가셔도 아직은 12%랑 큰 차이 못 느껴요.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색감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요. 여기 이제 확대해 드릴 건데 좀 떡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큰 차이는 없죠. 이게 떡졌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색상 표현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란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노란기가 11에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뒤에서 음식 사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도 이제 색상 비교나 선유도 비교를 좀 하려고 왔는데, 이런 배경 처리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12%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네요. 다만 이거는 흔들리거나 초점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청 사진이죠. 이제 역광이기도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12 프로 맥스가 가장 좋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비교 부분입니다. 여기 디테일 쪽 보시면요, 여기 뒤에 나무 보이시죠? 요 솔잎이 얼마나 잘 표현되었나, 요걸 우선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단청의 색상이라든지 좀 이런 걸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단청 색상 쪽은 12%가 지금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특별한 크리티컬한 오류는 세 기종 모두 보이진 않고요. 자, 다음 사진. 이 부분에서 제가 12% 맥스가 가장 좋다라고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부분의 이제 디테일 표현입니다. 지금 보시면 단청이나 나무의 갈라짐, 그리고 어두운 곳부터 밝은 곳까지 개조가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개조라는 것은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얼마나 잘 좀 단계적으로 쪼개서 표현되어 있네요. 이건데 여기는 안부가 조금 짙고요. 11% 맥스도 특별히 나쁘진 않지만 굳이 3개 기종 중에서 훌륭한 걸 뽑자면 저는 12% 맥스입니다. 근데 이제 노출이나 이런 건 12% 맥스가 좋고, 이 사진에서의 색상 자체는 12%가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결정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 사진들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보시면 뭐 이런 사진은 다 똑같이 보일 텐데, 그 왼쪽에 녹색 옷 쪽을 볼게요. 옷의 질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옷의 질감을 한번 관찰을 해보는데요. 자, 실제로 11% 맥스는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과하게 선명하게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에 비해서 12%나 12% 맥스 쪽을 보시면 이게 섬유라는 걸 얘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섬유라는 걸 인식을 해서 일부 부드럽게 처리되는 그러한 효과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세 기종 큰 차이는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자, 배경 쪽 보실 건데요. 여기에서 12%와 12% 맥스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1% 맥스 보시면 조금 흐릿한 느낌이 있는데, 자, 12%나 그죠? 12% 맥스 쪽을 보시면은 여기도 아마 12%가 지금 가장 선명해 보이네요. 뭐 미세한 초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밸런스 자체는 12%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유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2% 맥스가 센서가 더 커지고 출시 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최적화가 덜 된 게 아닌가라는 뇌피셜을 한번 찌끄려 봅니다. 자, 다음 요 사진도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과자 봉투를 좀 확대해 볼게요. 세 기종 모두 사진은 여기선 큰 차이가 없죠. 확대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 질감이나 뭐 조명 반사나 이런 글씨의 선명도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 샘플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찍는 게 이런 환경이거든요. 형광등, 햇빛 뭐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한 형광등, 햇빛 뭐 이런 데서 사진 찍으실 때는 뭘로 찍어도 거의 다 차이가 안 보여요. 이 사진은 찍으면서 조금 특이했는데, 이런 사진이 유독 용량이 크더라고요. 이게 22메가 정도 됐어요. 장당 22메가 정도 됐는데, 역시나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얼음과 요 돌멩이 부분 확대해봅니다. 자, 보시면요, 그 11% 맥스 쪽의 색감이 좀 더 차가워 보이는 경향이 좀 있죠, 그죠? 근데 뭐 그런 점을 제외하면은 뭐 화질적인 차이는 역시나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나 색감적인 차이는 보이지만 디테일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보이진 않아요.
즉 지금 이렇게 보시는 원거리 풍경 있죠? 멀리 있는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뭘로 찍어도 큰 차이 안 납니다. 낮에 찍으실 때는. 근데 이제 차이가 살짝 보이는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색감적인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보였습니다. 즉 뭔가 이제 단순한 형광등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죠. 노란 조명이 껴있을 때 확실히 11 프로 맥스 쪽이 더 노란기가 끼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기존 사용자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의 경우는 조금 더 뭐랄까 화이트 밸런스, 색감이 되게 잘 맞는 느낌이 들었고요. 자, 선명도 보시면요. 역시나 선명도 자체도 11 프로 맥스에 비해서 저희 12 프로나 12 프로 맥스 쪽이 좀 더 클리어한 느낌이야. 조금 더 이게 단순히 선명하다기보다는 좀 더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 듭니다. 색감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고감도 성능의 차이도 일부 있다고 봐요. 여기 이제 확대해서 색감을 조금 더 본 건데요. 녹색, 빨간색, 접시 색깔이 잘 표현되었나, 파마산 치즈와 접시의 색깔이 다른가, 뭐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렇게 봤을 때 뭐 제 기준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건 12 프로입니다. 그 12 프로 맥스가 음식 사진 찍으실 때 조금 어려운 게 얘가 센서가 커요. 그래서 아웃포커싱이 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 찍으실 때.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죠. 요것도 이제 디테일 살리기가 좀 좋은데 가까이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들깨가루나 뭐 이런 어떤 기름의 끈적거림 이런 게 잘 표현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색이종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네요. 즉 노란 조명이 아니라 이런 하얀 조명 있죠. 형광등 조명 같은 경우는 색감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즉 11 프로 맥스가 노랗게 나올 때는 노란 조명일 때 그때가 좀 보일 것 같고요. 역시나 여기서도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조금 차이가 난다면 사진이나 국밥이 흔들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색이종 모두 빛이 풍부할 때는 큰 차이가 없다. 자, 요건 이제 아웃포커스 모드죠. 인물 사진 모드를 활용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 즉 이거는 망원 렌즈죠, 지금. 지금까지 다 기본 카메라 비교를 했는데 요거는 망원 렌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세심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면요. 이게 아웃포커스 모드다 보니까 좀 과하게 흐려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색감이나 좀 초점 맞은 부분의 선명도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역시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물 사진에서 이걸 조금 더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사실 12 프로 맥스가 망원 렌즈가 좀 더 멀리 당겨지고 그리고 센서 크기도 조금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화질적으로 조금 이득은 있습니다. 망원 렌즈에 있어서. 여기 배경 흐림 정도도 보시면 알겠지만 12 프로 맥스 쪽이 조금 더 망원 렌즈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 소프트웨어적으로 배경 흐림이 더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기종 모두 이 정도 사진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거슬리죠. 자, 인물 사진 모드에서 11과 12 프로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라이다 센서예요.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12 프로부터의 인물 사진 모드는 웬만한 미러리스 DSLR과 이렇게 배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우수해졌죠. 자, 그래서 이게 어색한 부분은 어디 찾으시면 되냐면 그 컵 돔 부분 있죠. 위쪽 왼쪽, 컵 왼쪽 위쪽을 보시면 여기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 11 프로 맥스 쪽은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보고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부분이 잘 인식이 안 됩니다. 그에 비해서 12 프로나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투명하더라도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게 컵이라고 인식을 하고 형태가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12 프로와 11 프로 맥스의 이 부분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납니다, 지금은. 하지만 또 밑에 부분 보시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굳이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 11 프로 맥스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든 부분이 다 선명한데 12 프로나 12 프로 맥스 쪽을 보시면 가장 앞쪽에 남아있는 부분이 선명하고 양쪽으로 조금 흐려져요. 이 차이가 보일 겁니다. 즉 거리 정보가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12 프로나 12 프로 맥스는 11 프로 맥스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한 인물 사진 모드가 가능하다. 그게 음식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꽤 보이는 상황이 사람을 찍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찍을 때도 뭐 인물 사진 모드를 지금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물 사진 모드와 그 다음에 1배, 1X죠. 1X 인물 사진 모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역시나 크게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 배경 압축이 달라진다 그러죠. 요거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12 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2배 줌이기 때문에 배경이 좀 더 많이 나오고요.
그에 비해서 12% 맥스는 조금 더 망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경이 가까워지는 배경 압축의 효과를 좀 더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크기로 잘라봤고요. 자, 보시면은 12% 맥스는 인물이 멀리 있을수록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실제로. 네, 그에 비해서 12%나 12% 맥스의 경우는 이목구비와 머리카락 쪽에 초점이 잘 맞아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그래서 여기 머리 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얘는 11% 맥스는 좀 흐린데 12%나 12% 맥스는 경계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팔 쪽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요, 옷의 끝부분 있죠. 요 끝쪽 테두리가 잘 살아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12% 맥스나 이제 12%는 잘 살아있는데, 사실 11% 맥스는 초점 자체가 잘 안 맞아 있고 배경 처리가 된 걸 좀 보실 수가 있죠. 즉, 인물 사진 모드를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12%가 좀 유의미합니다. 요건 좀 다를 수 있어요. 다음 이제 1X죠. 기본 카메라로 촬영이 되는 인물 사진 모드, 넓은 인물 사진인데요. 자, 이 경우는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 일단 하늘을 보세요. 하늘.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즉 11% 맥스와 12% 맥스의 차이점이 나는 부분은 역광 성능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12%와 12% 맥스의 역광이 조금 더 잘 표현된다. 요런 게 사진에서 보이고요. 자, 확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표현 차이 보이시죠 지금? 하늘 표현 차이 보시고 나서 확대해 볼게요. 여기가 차이가 많이 나요. 어디냐면은 사람이랑 요 새집 사이 보이죠? 11% 맥스는 여기가 배경 처리가 잘 안됩니다. 이유는 역시나 말씀드리지만 레이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12%나 12% 맥스는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더 흐릿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 요 흔적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역시나 예, 머리 쪽 보셔도 예, 큰 차이는 아니어도 일부 여기 뭐 눈 내린 거나 비듬처럼 보이는 머리가 일부 흐려졌죠. 그래서 이게 멀리서 찍는 모드이기 때문에 멀리서 찍을수록 효과가 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 촬영하실 때는 저희가 12%나 12% 맥스 쓰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예,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요, 분명 앞쪽에 새 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쪽 새 집과 중간 새 집이 똑같은 초점이 맞아 있어요. 심지어 뒤쪽도. 이렇게 겹쳐 있을 때 11% 맥스는 인물 사진 모드가 잘 안 먹혀요. 겹쳐 있을 때, 비슷해 보일 때. 근데 12% 보시면 앞쪽에 비해서 뒤쪽이 더 흐리죠. 그죠? 여기가 제일 선명하죠. 왜? 제일 가까우니까. 가깝고 중간 제일 멀고 이 심도 차이가 느껴져요 지금. 12% 맥스도 선명하고 조금 흐리고 많이 흐리고. 즉 12%나 12% 맥스는 이 거리계 라이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인물 사진 모드가 가능하다. 요걸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셀카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11% 맥스와 12% 맥스에 비해서 12%가 이게 HDR이 잘 들어갔다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 이 정도 차이가 날까 싶은데, 또 보시면은 11% 맥스 쪽은 예, 조금 더 날아갔죠. 하늘 쪽이 조금 더 날아갔고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이 부분은 건물 쪽 디테일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예, 큰 차이는 없고 그냥 이제 눈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속눈썹 표현 같은 거 있죠. 피부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개 중에서 사실 색감 자체는 12% 맥스가 가장 좋은데 12%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좀 보정이 잘 먹는 식으로, 좀 보정이 잘 먹게 살짝 좀 연하게 찍힌 느낌이고요. 자, 뒤쪽 크레인의 디테일을 보시면 역시 12%가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12%가 좋아 보이네요 아직은. 좀 12% 맥스가 막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전천후로 쓰기에는 12%가 더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있어요 사진 찍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차이가 안 보여서 억지로 차이를 쥐어 짜냈습니다. 애플이 분명 그랬거든요. 12% 맥스는 12%에 비해서 뭐 87배 저조도 성능이 뛰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 정도 차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제가 만들어서 찍어봤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조명 아래에서 찍은 겁니다. 요건 정물 사진으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요. 같은 피사체를 놓고 조명을 다르게 해주는 테스트입니다. 이게 카메라 테스트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폰카는 이 비교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환경에서 조명을 다양하게 비교를 해서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빨간 네모친 요 두 부분을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큰 차이 없죠? 보시면 뭐
큰 차이 없죠라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보시면 11% 맥스 쪽이 조금 더 입자가 거칠어요. 요걸 참고하셔야 돼요. 얘가 조금 더 입자가 거칠어요. 11% 맥스 쪽이 12% 맥스에 비해서는 조금 입자가 거칩니다. 하지만 뭐 글씨가 잘 보이고 큰 이상은 없어요. 여기서도 큰 차이는 없고요. 그 12% 글씨가 좀 흐리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요건 단순히 초점이 조금 더 앞에 맞은 겁니다.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해석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불을 좀 바꿔볼게요. 요거는 강렬한 스탠드를 옆에서 비춰서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진입니다. 아까와 비교했을 때 빛의 양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자, 이 인형이긴 하지만 피부 표현을 좀 보시면 좋고요. 그에 비해서 11% 맥스 쪽이 확실히 거칠어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봐도 11% 맥스 쪽이 색감 자체가 좀 다르죠, 이미. 그래서 얘는 노란 조명이 끼어 있으면 노란기가 덜 빠져요. 12%와 12% 맥스에 비하면 11% 맥스는 이 노란기를 완전히 빼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이게 취향이면 쓰시면 되는데 노란기가 싫으셨던 분들은 12% 맥스를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확대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거친 느낌이 11% 맥스는 좀 많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12% 그리고 12% 맥스 거친 느낌이 많이 적습니다. 글씨의 디테일을 보셔도요. 두 개 중에 비해서 11% 맥스가 조금 더 여기 흐릿한 부분이 거칠게 표현된 거 이런 거 보이시죠? 즉 이 사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두워질수록 세 기종의 차이가 커져요. 근데 이 정도 어두움을 일상에서 만나긴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요. 11% 맥스 쪽이 가장 거칠게 나왔죠. 그에 비해서 12%와 12% 맥스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글쎄요, 이 색감 차이는 이거 사실 펌웨어로 다 될 것 같긴 한데 어째서 11% 맥스만 더 누렇게 나오게 이거 냅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애플의 좀 꼼수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이 조명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아까는 최대 조명이고 지금은 최소화시킨 거예요. 자, 이 정도 은은한 거는 촛불 한 3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촛불 3개 정도다 생각하고 한번 보실게요. 자, 많이 차이가 나요. 어디가 차이가 나느냐? 확실히 12% 맥스 쪽이 가장 밝게 찍힙니다. 하지만 12%가 어둡게 나왔다 그래서 화질이 완전 안 좋진 않아요. 11% 맥스에 비하면 그래도 12%가 조금 더 괜찮은데 12% 맥스 쪽이 가장 괜찮아요. 즉 촛불 서너 개 정도 켜놔야 12% 맥스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촛불 서너 개 정도 켜놓고 찍는 곳이 몇 군데나 되세요? 와인바? 뭐 카페? 글쎄요, 전 이런 조명을 일상에서 잘 써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12% 맥스가 크게 와닿을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 아이폰 하나만 갖고 진짜 다양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영상 감독 분들이나 뭐 사진 작가들 중에서도 폰카로 최대한 많은 걸 해결하시는 분들 한테는 좀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소니 미러리스 쓰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이 비유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11% 맥스가 알파 7 마크 2 정도, 12%가 알파 7 마크 3 정도, 그 다음에 12% 맥스가 알파 7 S3 정도,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고감도 특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다고 저감도 성능이 막 나쁘지도 않은데. 자, 여기도 보시면 역시 여기 지금 까매서 아예 안 보이죠? 이 부분이 까매서 아예 표현도 안 되고 그림자 부분이. 자, 12%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일부 정보 남아있죠. 지금 정보 보이시죠? 12% 맥스도 여기 퍼센트 그 기호까지 보이죠. 이런 비교를 해봐야 돼요. 다시 볼게요. 그림자 쪽 보셔야 돼요. 신바디 쪽 그림자. 자, 11% 맥스 뭐 거의 안 보입니다. 12% 살짝 띄는 보이는데 퍼센트 마크는 안 보여요. 자, 12% 맥스 띠와 퍼센트 마크 다 보입니다. 이런 비교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즉 12% 맥스가 차이는 나요. 다른 기종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런 차이를 느끼시려면 촛불 켜놓고 비교해야 됩니다. 현타 오네요. 자, 이제 정말 찐 비교인데요. 요거는 지금 빛이 좀 웃기죠? 이게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나오는 희미한 조명 하나 켜놓고 야간 모드 30초 돌렸습니다. 30초. 야간 모드 30초는 삼각대를 쓰시면 30초 촬영이 돼요. 그래서 삼각대를 놓고 거의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제가 야간 모드 30초로 빛을 끌어모았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11 프로 맥스는 거의 뭐 빛이 안 모입니다. 이 상태에서. 근데 이제 오히려 요 경우는 12 프로가 또 괜찮게 나왔네요. 요거는 초점이 잘 맞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전체적인 질감을 보셔야 되는데요. 디테일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오히려 12 프로 맥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즉 12 프로는 빛을 되게 잘 모았는데 12 프로 맥스는 빛을 좀 자연스럽게 잘 모았다. 자, 여기가 조금 포인트인데요. 어디에 보시냐면 11 프로 맥스는 볼 필요 없죠. 자, 여기 볼게요. 신발의 요 텍스타일이죠. 질감 볼게요. 되게 뭉개져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12 프로 맥스는 요게 조금 더 질감이 살아있어요. 비교해 볼까요? 이게 좀 뭉개져 있어요. 마치 좀 지우개를 문지르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12 프로 맥스는 조금 더 섬유의 질감을 살려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원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12 프로가 되게 밝게 찍혔지만 살짝의 보정을 하실 거라면 결국 이 질감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12 프로 맥스 쪽이 좀 더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눈에 말씀드리죠. 이 정도 차이를 느끼시려면 촛불 3개 정도? 2-3개 정도? 그 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 사이에 엄청난 차이는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정리합니다. 현재 이런 거예요. 아이폰 11을 살까 12를 살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프로와 카메라가 완전히 같으니까 프로 맥스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랑 카메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8 플러스 정도까지 쓰시다가 뭐 10이나 10S 갈 바에는 무조건 11 프로, 11 프로 맥스 가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12 프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인물사진 모드, 아주 어두운 촬영, 그리고 노란기 좀 있죠? 노란 조명일 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한테 중요한지 아닌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물사진 모드를 잘 안 쓰시거나 어두운 촬영이 막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편이 아니라면 12 프로나 12 프로 맥스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영상 리뷰를 제가 완벽하게 진행하지 못했으니까 영상 촬영을 비교하고 싶다면 반드시 다른 유튜버 영상 리뷰를 꼭 참고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제가 영상의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하게 비교해드릴 수가 없어서 아예 비교를 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영상 쪽 기능이 있어서는 11 프로 맥스와 12 프로, 12 프로 맥스가 차이가 크죠. 돌비 비전 HDR과 램과 프로세서 성능이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가 훨씬 좋죠. 램이 이제 6기가씩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영상 처리에 있어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감안하셔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사진 정도만 얼추 찍고 하시는 분들은 11 프로 맥스 가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자, 12 프로와 프로 맥스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느낀 바를 통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가격 차이만큼의 사진 차이예요. 가격 차이만큼의 사진 성능 차이를 일상에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촛불 켜놓고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 촬영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12 프로와 프로 맥스 중에 뭘 사셔도 큰 차이가 없어요. 사진 위주라면. 특히나 이제 크기나 무게 가격을 그래서 카메라 성능보다 우선시해서 고민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펙표나 애플의 발표만 믿고서 초반 영상들을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좀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늦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릴 건 또 뭐다? 영상 리뷰를 완벽하게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상 촬영이 중요하다면 반드시 다른 영상 리뷰를 꼭 참고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11 프로 맥스, 12 프로, 12 프로 맥스 모두 다 제가 돈을 주고 사서 한 달 정도 체험해본 결과였고요. 사진으로만 비교했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영상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질문이나 댓글 언제나 좀 환영을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 꾸준히 올릴 거예요. 갤럭시 시리즈로도 지속적인 비교를 할 예정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제게는 역시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진작가 방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